안녕하세요. 건강한 하루 구독자 여러분,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지영입니다. 어느덧 의사 가운을 입고 환자분들을 만난 지 30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오랜 시간 진료실을 지키며 수많은 분의 인생 이야기를 듣다 보니 이제는 얼굴빛만 봐도 그분의 마음속 깊은 고민이 무엇인지 짐작하게 됩니다. 오늘은 특히 60세를 넘기신 남성분들을 위해 조금 깊은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 합니다. 나이가 들면 흰머리가 늘고 주름이 깊어지는 것은 거울 속에서 누구나 확인하는 변화입니다. 하지만 남들에게는 차마 말하지 못하고 혼자서만 끙끙 앓게 되는 속사정은 따로 있습니다. 많은 남성분이 진료실 문을 닫고 조심스럽게 꺼내놓는 가장 큰 고민은 다름 아닌 예전 같지 않은 남성 기능에 대한 상실감입니다. 마음은 여전히 청춘이고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도 그대로인데 정작 몸이 따라주지 않을 때 느껴지는 그 참담함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분명 욕구는 있는데 반응이 너무 더디거나 어렵게 반응이 와도 충분히 단단하지 않아 금세 시들어버리는 일들이 반복됩니다. 이런 일이 잦아지면 단순히 신체적인 불편함을 넘어서서 남자로서의 자존감이 무너지고 부부 사이에도 보이지 않는 벽이 생기게 됩니다.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혼자 눈치를 보게 되고 잠자리를 피하게 되면서 두 사람 사이의 대화조차 줄어드는 경우를 저는 너무나 많이 보았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만 겪는 특별한 불행이 아닙니다. 이것은 노화 과정에서 혈관과 호르몬, 신경계가 변화하며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너무 성급한 선택을 하곤 합니다. 주변에서 좋다는 정체불명의 건강식품을 비싼 값에 사드시거나 검증되지 않은 민간요법에 매달리며 몸을 혹사하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출처를 알 수 없는 강한 자극제에 의존하다가 오히려 건강을 해치고 응급실을 찾는 분들도 계십니다. 60대 이후의 몸은 젊은 시절처럼 강한 자극으로 억지로 깨우는 것이 아니라 기초부터 다시 다져서 스스로 일어설 힘을 길러주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혈액이 막힘없이 흐를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떨어진 대사 기능을 회복시켜 몸 전체의 활력을 되찾는 것입니다. 남성의 발기는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철저한 혈액 순환의 문제입니다. 혈액이 해면체라는 조직으로 충분히 유입되고 그 상태가 유지되어야 비로소 단단함이 만들어지는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혈관에 노폐물이 쌓여 길이 좁아졌거나 탄력을 잃었다면 아무리 마음을 먹어도 신체 반응은 나타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께 큰돈을 들이지 않고도 집에서 실천할 수 있는 아주 기본적이면서도 효과적인 식이요법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이것은 병을 단번에 고치는 특효약은 아니지만 꾸준히 실천하신다면 무거웠던 몸이 한결 가벼워지고 활력을 되찾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 비결은 바로 우리 주방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사과 식초와 생강의 조합입니다. 아마 겨우 식초와 생강으로 뭐가 달라지겠어? 라고 의심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 재료가 가진 의학적 원리를 이해하신다면 생각이 달라지실 겁니다. 먼저 사과 식초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연 발효된 사과 식초에는 우리 몸의 대사를 돕는 유기산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특히 아세트산이라는 성분은 섭취한 탄수화물이 지방으로 쌓이는 것을 막아주고 식사 후 치솟는 혈당을 완만하게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중년 남성들의 가장 큰 적은 바로 불룩하게 나온 복부 지방과 끈적해진 혈액입니다. 50대, 60대가 되면 내장 지방이 늘어나면서 혈관을 압박하고 혈액 속에 지방과 당분이 많아지면서 순환을 방해하게 됩니다. 이때 사과식초는 혈관을 청소하는 빗자루와 같은 역할을 하여 혈액이 흐르는 길을 깨끗하게 정비하는 기초 작업을 돕습니다. 실제로 꾸준히 식초를 드신 분들은 공통으로 몸이 붓지 않고 가벼워졌다, 피로감이 줄었다, 속이 편안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변화는 사소해 보이지만 남성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밑거름이 됩니다. 길이 뚫려야 차가 달릴 수 있듯이 혈관이 깨끗해져야 혈액이 힘차게 뻗어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길만 뚫린다고 해서 차가 저절로 달리는 것은 아닙니다. 엔진을 드고 힘을 실어줄 또 하나의 동력이 필요한데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생강입니다. 생강은 예로부터 한의학에서도 몸을 따뜻하게 하고 꽉 막힌 기운을 뚫어주는 약재로 쓰였습니다. 차가운 몸은 모든 기능이 멈춘 것과 같아서
순환이 느려지고 반응도 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생강 특유의 알싸한 맛을 내는 진저롤과 쇼가올 성분은 혈관을 적당히 확장시키고 심장의 펌프질을 도와 혈액을 말초, 신경까지 구석구석 보내줍니다. 특히 손발이 차거나 아랫배가 냉한 분들에게 생강은 천을 높여주는 훌륭한 천연 난로입니다. 남성의 중심부로 혈액이 모이게 하려면 먼저 몸 전체가 따뜻하고 순환이 원활해야 합니다. 사과 식초가 혈관이라는 도로를 정비하는 역할을 한다면 생강은 그 도로 위를 달리는 혈액이라는 자동차에 강력한 시동을 걸어주는 셈입니다. 이 두 가지가 만났을 때 비로소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며 단순히 소화가 잘 되는 것을 넘어 전신의 활력을 깨우는 놀라운 변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과하면 독이 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생강은 성질이 강하기 때문에 욕심을 부려 많이 드신다고 해서 효과가 빨라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위장이 약해진 중년의 나이에는 점막을 자극하여 속쓰림이나 위염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께 가장 안전하고 부드럽게 그러면서도 효과를 충분히 누릴 수 있는 황금 비율과 섭취 방법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이 방법은 제가 진료 현장에서 만난 수많은 환자분에게 권해드렸고 실제로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하셨던 검증된 루틴입니다. 준비물은 아주 간단합니다. 매일 아침 미지근한 물 한 컵과 사과 식초, 그리고 아주 소량의 생강만 있으면 됩니다. 여기서 핵심은 꾸준함과 적절한 양입니다. 한두 번 먹고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마치 매일 세수를 하듯 습관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들어 마시는지, 그리고 위장이 예민하신 분들은 어떻게 조절해야 하는지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노트가 있다면 적어 두셔도 좋고 귀 기울여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아침을 바꾸는 작은 습관이 잃어버린 30년의 자신감을 되찾아줄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가장 먼저 준비하실 것은 물의 온도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시면 실온에 두어 미지근해진 물, 약 200ml 한 잔을 준비해 주세요. 냉장고에서 갓 꺼낸 차가운 물은 잠들어 있던 위장을 놀라게 하여 경련을 일으킬 수 있고 반대로 너무 뜨거운 물은 식초의 유익한 효소들을 파괴할 수 있으니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준비된 미지근한 물에 자연 발효된 사과 식초 한 큰술, 양으로 따지면 약 15ml를 넣습니다. 여기까지는 아마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오늘의 핵심은 그 다음 바로 생강을 얼마나 어떻게 넣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많은 분이 효과를 빨리 보고 싶은 마음에 생강을 듬뿍 넣으려는 실수를 범하곤 합니다.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만약 생강을 진하게 농축한 즙이나 원액 형태로 사용하신다면 딱 한 방울이면 충분합니다. 겨우 한 방울로 무슨 효과가 있겠어?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농축된 생강의 에너지는 생각보다 훨씬 강력해서 그 한 방울만으로도 천을 높이는 데 모자람이 없습니다. 집에서 직접 믿을 수 있는 생강즙을 만들고 싶으시다면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엄지손가락 크기만 한 신선한 생강 한 톨을 준비해서 흙이 없도록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줍니다. 껍질에 영양분이 많지만 식감이 거슬린다면 살짝 긁어내셔도 좋습니다. 손질한 생강을 믹서에 넣고 물 두세 큰술을 더한 뒤 30 최소 1분 정도 곱게 갈아주세요. 믹서가 없다면 절구에 넣고 정성껏 찌으셔도 괜찮습니다. 잘 갈린 생강을 얇은 면보나 거름망에 넣고 꾹 짜내면 노랗고 진한 생강 원액이 나옵니다. 이 귀한 즙은 작은 유리병에 담아 냉장고에 보관하시면 되는데 신선도를 위해 3일 이내에 모두 사용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매번 즙을 내기가 번거롭거나 위장이 유난히 예민하신 분들을 위한 더 부드러운 방법도 있습니다. 생강을 아주 얇게 서너 조각 저며 썰어서 식초를 탄 물에 퐁당 빠뜨려 두는 것입니다. 약 50분 정도 그대로 우려내면 생강의 은은한 향과 성분이 물에 스며듭니다. 이 방식은 농축액보다 자극이 훨씬 덜해서 처음 시작하는 분들에게 아주 적합합니다. 이제 마시는 타이밍과 주의사항을 꼼꼼히 일러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아침 공복에 마시는 것이 흡수율 면에서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60대 이상의 남성분들은 위 점막이 얇아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셨을 때 속이 화끈거리거나 신트림이 올라오고 명치가 답답한 느낌이 든다면 억지로 참지 마세요.
내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면 오히려 병을 키울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아침 식사를 하시고 약 30분 정도 지난 뒤에 드시면 됩니다. 식후에 드셔도 소화를 돕고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아주는 효과는 여전히 훌륭합니다. 또한 식초와 생강물을 마신 뒤에는 약 15분 정도 여유를 두고 다음 음식을 드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 몸이 이 유익한 성분들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대사 활동을 준비할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레몬즙이나 오렌지 주스처럼 산도가 높은 음료와 함께 마시는 것은 피해 주시고 너무 맵거나 기름진 음식도 위장에 과도한 자극을 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간단한 습관이 실제로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제가 만났던 한 환자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기억에 남는 김 선생님은 68살의 점잖은 신사분이셨습니다. 어느 유난히 춥던 겨울 오후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신 그분의 어깨는 축 처져 있었습니다. 자리에 앉아 한참을 망설이시던 김 선생님은 무겁게 입을 떼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더 이상 예전의 제가 아닙니다. 남자로서는 이미 끝난 것 같습니다. 짧은 한마디였지만 그 속에 담긴 깊은 좌절감과 슬픔이 제 가슴에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상담을 진행해보니 김 선생님은 특별한 급성 질환이 있는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1년 넘게 부부관계에서 계속된 실패를 겪으며 마음의 병이 깊어진 경우였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피곤해서 그렇겠거니 생각했지만 반응이 오지 않거나 금방 시들어버리는 일이 반복되자 덜컥 겁이 나기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조급한 마음에 텔레비전 광고에 나오는 비싼 건강기능식품도 사서 드셔보시고 친구들이 좋다는 민간요법도 이것저것 시도해보셨지만 결과는 늘 실망스러웠습니다. 실패가 거듭될수록 아내를 가까이 하는 것 자체가 두려움이 되었고 나중에는 잠자리 자체를 피하며 각방을 쓰기 시작하셨습니다. 아내분은 남편의 자존심이 상할까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침묵하셨지만 김 선생님은 그 침묵이 오히려 비난처럼 느껴져 더 괴로웠다고 고백하셨습니다. 차라리 화를 내면 좋겠는데 한숨만 쉬는 아내 등을 볼 때마다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습니다. 그분의 눈가는 촉촉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저는 김 선생님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강력한 약물이나 수술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대신 무너진 몸의 기초를 다시 세우고 나도 다시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였습니다. 그래서 큰돈 들이지 않고 당장 내일 아침부터 할 수 있는 숙제를 내드렸습니다. 바로 앞서 말씀드린 사과 식초와 생강물을 매일 아침 꾸준히 마시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저녁에는 가벼운 산책을 하고 평소보다 1시간 일찍 잠자리에 드시라고 권했습니다. 저는 김 선생님께 일주일 만에 좋아질 거라는 달콤한 거짓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선생님, 이건 메마른 땅에 다시 물을 주고 씨앗을 심는 과정입니다. 죽은 나무가 아니라 잠시 움츠러든 나무이니 정성껏 돌보면 반드시 새순이 돋아날 겁니다. 그렇게 김 선생님을 돌려보내고 약 2달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다시 진료실을 찾으신 김 선생님의 모습은 처음 오셨을 때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라 아내분의 손을 꼭 잡고 들어오셨는데 두 분의 표정에서 봄날 같은 따스함이 느껴졌습니다. 김 선생님은 첫 일주일 동안은 별다른 변화를 느끼지 못했다고 하셨습니다. 오히려 식초 냄새가 익숙하지 않아 그만둘까 고민도 하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와의 약속을 떠올리며 꾸준히 드셨고 이 주째가 되자 변화가 감지되기 시작했습니다. 항상 차갑던 손발이 따뜻해지고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훨씬 가볍게 느껴졌습니다. 무엇보다 밤에 소변 때문에 2-3번씩 깨던 증상이 사라지고 깊은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몸의 컨디션이 좋아지니 마음에도 여유가 생겼고 아내분과 대화도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침 김 선생님은 기적처럼 자연스러운 아침 반응을 경험하셨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몸이 스스로 깨어난 것입니다. 그날 밤 두 분은 억지로 노력하거나 긴장하지 않고도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서로의 온기를 나누셨습니다. 김 선생님은 제게 조용하지만 힘 있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단순히 힘을 되찾은 게 아니라 잃어버릴 뻔했던 제 사랑과 가정을 지켰습니다. 김 선생님의 사례가 보여주는 것은 명확합니다. 우리 몸은 나이가 들어도 올바른 방법으로 보살피고 기다려준다면
충분히 회복하고 다시 기능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니라 우리 몸이 가진 자연스러운 치유의 힘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식초, 물만 마신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시작점으로 삼아 몸의 활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몇 가지 생활 습관을 더해 주어야 합니다. 이제 제가 소개해 드릴 방법들은 식초 요법의 효과를 2배, 3배로 끌어올려줄 중년 남성들을 위한 맞춤형 처방입니다. 아침에 식초물을 마신 직후 그 자리에서 바로 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동작이 있습니다. 바로 발 뒤꿈치 들기 운동입니다. 거창한 운동복도 필요 없고 헬스장에 갈 필요도 없습니다. 똑바로 서서 균형을 잡기 위해 벽이나 의자 등받이에 가볍게 손을 얹으세요. 그리고 발 뒤꿈치를 땅에서 뗄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높이 들어 올립니다. 이 상태로 약 10초간 버틴 뒤 천천히 바닥으로 내리는 것이 하나의 동작입니다. 이것을 한 번에 10번씩 반복하면 1세트가 되는데 하루에 틈틈이 3세트 정도 해주시면 아주 좋습니다. 이 단순한 동작이 중요한 이유는 종아리 근육이 우리 몸에서 제2의 심장이라 불리기 때문입니다. 심장이 뿜어낸 혈액이 발끝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심장으로 돌아오려면 중력을 거슬러 올라와야 합니다. 이때 종아리 근육이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며 혈관을 짜주어야 혈액이 힘차게 위로 솟구칠 수 있습니다. 종아리가 튼튼해지면 하체에 고여있던 혈액이 전신으로 돌면서 남성 건강의 핵심인 혈류량이 자연스럽게 증가합니다. 아침에 활력을 깨웠다면 저녁에는 몸을 이완시켜 회복할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잠자리에 들기 약 30분 전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는 족욕을 추천합니다. 비싼 족욕기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대야에 발목이 잠길 정도의 따뜻한 물을 받고 10분에서 15분만 담가보세요. 발이 따뜻해지면 온몸의 혈관이 부드럽게 확장되면서 하루 종일 쌓인 긴장이 녹아내립니다. 이 과정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수면 때문입니다.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은 우리가 깊은 잠을 잘 때 가장 왕성하게 분비됩니다. 하지만 60대가 넘어서면 잠귀가 밝아지고 수면의 질이 떨어져 호르몬 생성에 방해를 받기 쉽습니다. 따뜻한 족욕은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해 깊은 잠으로 안내하는 최고의 천연 수면제 역할을 합니다. 여기에 더해 식탁 위에서 챙겨야 할 2가지 영양소가 있습니다. 바로 혈관의 이완을 돕는 마그네슘과 혈류량을 늘려주는 아르기닌입니다.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바나나, 시금치, 그리고 볶지 않은 생견과류나 호박씨 같은 씨앗류를 간식으로 드시면 됩니다. 매일 한 줌의 견과류는 혈관을 부드럽게 하고 신경을 안정시켜 남성 기능을 돕는 훌륭한 지원군이 됩니다. 반대로 반드시 피해야 할 것도 있습니다. 기름에 튀긴 음식, 지나치게 단 가공식품, 그리고 습관적인 음주는 혈관 내벽에 염증을 일으키는 주범입니다. 혈관이 딱딱해지고 좁아지면 아무리 좋은 약을 써도 효과를 보기 어렵습니다. 입에 단 음식보다는 몸이 좋아하는 담백한 음식을 선택하는 것이 잃어버린 활력을 되찾는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 마지막으로 남성분들이 꼭 하셔야 할 운동 하나를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흔히 여성들의 운동이라고 오해하기 쉬운 케겔 운동입니다. 사실 나이가 들수록 이 운동이 더 필요한 것은 남성입니다. 소변 줄기를 끊어주는 골반저근이라는 근육은 발기 시 혈액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꽉 잡아주는 댐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 근육이 약해지면 댐이 무너진 것처럼 유지력이 떨어지고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관계가 빨리 끝나버리거나 소변을 자주 보게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소변을 보다가 중간에 멈출 때 힘이 들어가는 그 근육을 기억하세요. 그 근육을 5초간 지그시 조였다가 다시 5초간 천천히 풀어주는 것을 반복하면 됩니다. 하루에 15회씩 아침 저녁으로 2-3번만 하셔도 충분합니다. 이 운동의 가장 큰 장점은 남들 눈에 띄지 않게 어디서든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버스를 기다릴 때도, 텔레비전을 볼 때도, 심지어 친구와 대화하는 중에도 할 수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쌓아 올린 이 근육의 힘은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분에게 큰 자신감을 선물할 것입니다. 실제로 70세의 이 선생님께서도 이 루틴을 통해 놀라운 변화를 겪으셨습니다. 처음에는 이 나이에 뭘 하겠어라며 반신반의하셨지만 식초 요법과 케겔 운동을 꾸준히 병행한 지 3주가 지나자 저에게 밝은 얼굴로 찾아오셨습니다. 선생님,
단순히 기능이 좋아진 것뿐만 아니라 아내가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신혼 때처럼 다정해졌습니다. 이 선생님의 말씀처럼 가장 중요한 것은 강하냐 약하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부부 사이에 다시 따뜻한 연결고리가 생기고 서로를 아끼는 마음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남성의 건강한 변화는 결국 가정의 행복으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시작하기 전에 의사로서 반드시 당부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천연 재료라 해도 개인의 체질과 건강 상태에 따라 반응은 다를 수 있습니다. 위염이나 식도염이 심한 분들은 식초와 생강이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으니 섭취량을 아주 적게 시작하거나 주의하셔야 합니다. 특히 고혈압, 당뇨, 심장질환 등으로 병원 약을 드시고 계신 분들은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칼륨 수치를 조절해야 하는 신장질환자나 항근고제를 복용 중인 분들은 특정 식품이 약효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주치의 선생님과 먼저 상의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건강해지려고 시작한 일이 오히려 몸을 해치지 않도록 내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천천히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사과 식초와 생강, 발뒤꿈치 들기, 족욕, 그리고 케겔 운동은 결코 하룻밤에 기적을 만들어내는 마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내 몸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으로 매일매일 쌓아가는 정직한 노력입니다. 어떤 분은 일주일 만에, 어떤 분은 한 달이 지나서야 변화를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60세가 되었다고 해서 혹은 70세가 되었다고 해서 남자의 인생이 끝난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여전히 건강할 자격이 있고 사랑할 자격이 있으며 자신감 넘치는 삶을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오늘부터 당장 작은 습관 하나라도 시작하신다면 몸은 반드시 그 노력에 보답할 것입니다. 혹시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비슷한 고민을 하며 말 못하고 계신 친구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이 누군가에게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큰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50대 이후에 남성 건강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거나 실천하시면서 느끼신 변화가 있다면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세요. 제가 꼼꼼히 읽어보고 여러분께 꼭 필요한 의학 정보와 조언으로 답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흘러가는 시간을 멈출 수는 없지만 그 시간 속에서 얼마나 건강하고 활기차게 살아갈지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 마시는 물 한 잔이 저녁에 하는 가벼운 운동이 여러분의 내일을 더 빛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당당한 하루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